이번 주말 지나면 국어 시험이 있거나 또는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하필 과목이 국어?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 버렸네요. 자, 첫날부터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게 목표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모든 잡념은 싹 버리시고 본인 성적을 업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자고요. 시험 공부 방법을 몰라서 도전하지 못했던 친구도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왔던 학생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국어 만점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국어 교과서 빌려보기. 이건 단순히 교과서만 빌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필기를 잘 해두신 분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같은 반에서 필기를 잘하는 친구 책을 빌려서 보거나 또는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다른 반 친구의 교과서를 빌려서, 물론 이때는 필기가 되어 있는 교과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빌려서 내용을 완벽하게 해두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교과서를 빌려볼 수 없다고 그러면 친구에게 그 화면을 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교과서를 완벽하게 필기를 다 해놓으셨다면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암기하기가 어렵다. 일단은 정독을 하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때 주의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은 포스트잇에다가 하나씩 적어두세요. 한 종이에다 여러 개를 적지 마시고요. 한 단어에 한 장, 한 문장에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설도 같이 적어두세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필기 내용하고 모르는 단어까지 해결이 됐으면 이 교과서 내용을 노트를 하나를 만드셔서 거기다가 그대로 베껴 쓰세요. 이거 베껴 쓰시는데 촘촘하게 베껴 쓰지 마시고요. 좀 넉넉하게 베껴 쓰도록 하세요. 교과서 내용을 노트에 적을 때는 가능하면 공간을 많이 갖고선 여유 있게 쓰시는 게 좋고요. 교과서 내용을 갖다가 옮긴다라고 그럴 때 본문 내용을 적기가 싫다라고 하면 그걸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서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국어 자습서 평가 문제집 풀기. 교과서가 완벽하게 필기를 하시고 노트에 한 번 더 적으시고 모르는 단어와 문장을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다면 이제 국어 자습서를 보시면서 빠진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자습서 보고 확인을 하시고 또 평가 문제집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국어를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경우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문제집을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이제 사려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자신이 학교에서 하는 그 교과서 하단부에 보시면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 출판사하고 동일한 출판사, 저자가 있는 국어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문제를 살펴보시고 풀으시면 돼요. 물론 모든 걸 다 하면 좋죠. 근데 이걸 진짜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과서 내용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한데 언제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모두 풀어요? 자, 교과서까지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의 그 학습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잘 나는 학습 유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 유형 하나. 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잘 보고 그 부분을 암기하는 게 성적이 더 잘 나왔던 것 같다.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과목이나 다른 기타 암기 과목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는 학년이 위의 학년, 고2나 고3인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특히나 국어처럼 암기 과목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해와 암기가 되는 과목들은 나는 문제를 푸는 게 더 맞았던가 아니면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더 나았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암기가 강한 유형이다. 그럼 첫 번째, 교과서를 완벽하게 복사. 그 말은 내용 필기 다 하신 다음에 노트에다가 해놓고 모르는 단어, 문장,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놓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의 의문점 하고 나서 교과서 내용도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노트에다 이렇게 쭉 정리한 거 있죠? 인형을 두건 누군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건 여러분이 적으신 교과 내용을 누군가한테 가르친다 생각하시고 내용을 꼭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아, 나는 암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그게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학습 유형 두 번째 라고 생각하시면요. 교과서를 필기를 꼼꼼하게 잘 해두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자습서 내용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 푸는 친구들은 자습서 내용 안 풀고 옆에 있는 문제들만 그냥 다 쭉쭉 풀고 틀리는 거 체크만 하고 오답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문제 풀 때는 오답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과서 내용을 노트에다가 필기를 안 한다라고 그 과정을 건너뛰겠다라고 하면 대신에 문제를 풀고서 문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오답 정리는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이 오답도 노트에 해놓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한 문제당 하나씩 적어서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 정말 강추입니다. 자, 문제집을 푸는 유형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과서 말고 문제집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려고 벌써 컴퓨터 안 드셨죠? 안 돼요. 직접 학교 주변에 서점에 가서 사시거나 엄마한테 사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다라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야죠. 인터넷 주문하면 빠르면 하루고 늦으면 이틀 정도 걸린다는 거. 정말 운 나쁘면은 책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교보문고 가세요. 교보문고라도 가서 근처에 서점을 못 찾겠어. 그럼 교보문고 가셔서 사셔야 돼요. 세 번째, EBS 국어 인강. EBS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특히나 이렇게 다음 주 26일 날 시작하는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촉박할 때 국어는 범위는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등학교 EBS I에 들어가셔서 모든 강좌를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강좌 클릭하고 학년 고1이면 고1, 고2면 고2, 고3 이거 선택하시고 국어 클릭하고 전체 클릭하고 개념 완성이라는 데 클릭을 하셔서 아래로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시면은 교과서 진도 특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교과서 내용 필기나 이런 거 빌려볼 수도 없고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EBS 인강 들어가셔서 이 교과서 진도 특강을 들으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선생님들이 되게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옆에 보면 출판사 있으니까 출판사 잊지 말고 꼭 자기 학교 출판사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이 내일이에요. 오늘 해야 돼. 이럴 때는 EBSI 똑같아요. 모든 강좌 학년 클릭하고 국어 클릭하고 전체 클릭한 다음에 학교 시험 대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고 전체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학교 시험 대비 직전 요약 정리 항목이 쫙 나와요. 아마 이거 클릭해서 보시는 순간 왜 이걸 지금 알았지? 이거 중학교 때도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안에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이라서 시험 범위, 자기 학교 출판사 꼭 확인하시고요. 그 교과서 시험 범위에 대한 거를 정말 요약해서 핵심만 딱딱 찝어주는 인강이에요. 잊지 마시고 이거 꼭 활용을 하세요. EBS 국어 인강 활용법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인강까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할 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교 기출문제 풀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시험 학습 정보나 아니면 학생 활동 학습 자료 뭐 이런 난들이 있어요. 기존 중학교 때도 아마 이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풀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시험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 기출문제 이런 거라고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다 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그 선생님 이름으로 나온 시험지 있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 시험 문제 내시는 유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도 어떤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교과서 다 하고 인강도 다 듣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도 다 봤어요. 유형에 따라서 나눈 결과 끝냈다라고 하면 이 백발백중이라는 추가 문제집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집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출판사, 이게 백발백중이라고 그래도 출판사마다 다 다르게 해서 나왔어요. 학교 출판사국 같은 거 찾아서 한번 그 서점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관련한 거는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 교과서 외부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는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교과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그 다음에 보조교재, 모의고사 이거 포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국어 개념어. 아까 포스트잇에다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 정리해서 포스트잇으로 만들라는 얘기 드렸죠? 외부 지문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 보기에서 언급된 다른 그 문학작품을 찾아보고 내용을 확인을 하시길 권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연관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거를 보기로 해놔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이 해법문학이라는데 문학 관련한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많아요. 서점 가셨을 때 한번 이 책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모의고사 문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실 사이트예요.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고 해서 나무 아카데미인데 여기 이제 유료기는 한데 이쪽 사이트도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 최고위 난도 문제를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다가 전혀 생뚱맞은 문제, 예상을 전혀 못한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멘붕이 팍 터져요. 아시죠? 그래서 문제가 그다음부터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 책을 2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문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문학 문제 아니면 문법 문제 2개 중에 하나에서 나오거든요. 문학은 아까 얘기 드렸던 해법문학, 문법은 문제로 국어 문법을 참고하시면 돼요. 국어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읽으시는 거예요. 문제에다 중요사항 밑줄 긋고 핵심 부분에 동그라미 치는 거 잊지 마세요.